차트커법 과외하기 오늘의 문제. 이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쪽에 출제될 때가 됐어요. 29조이랑 각고지위 묻는 건데, 갑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 수련의 전공의 내용은 필요 없는 소리고, 성형외과 내용이 나오는데 미용행위, 의료행위 구분할 때 의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질병과 관련되면 의료행위, 질병과 관련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미용행위 취급을 합니다. 그거의 경계선에 있는 좋은 예시가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다 보니까 거기로 까신 것 같아요. 이후 갑은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는데 이거 다 의미 없는 소리고,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의 특징을 살펴서 이거 다 소용없는 소리.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한 성형 방법을 사용해서 고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특별하게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성형 의료업계에서 갑의 쌍꺼풀 수술 방법이 저명성을 획득하자 갑은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다 의미 없는 소리. 그 사례제 핸드북에서 그리고 기초제에서 실전제도에서 약 200문제 정답 잡고 목차 잡는 거 외우라고 했는데, 정답 잡고 목차 잡는 거 외우는 과정 중에 문제에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 여기 의미가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채워야 될 겁니다. 좀 여기까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었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갑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상안검이 처지는 질환, 이게 이제 동그랗게 처음 나왔습니다. 질병 얘기 나오면 의료행위, 겉보기 모습 개선 얘기 나오면 미용행위, 질환 효과적인 눈 성형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 이것도 동그라미. 의료행위 쟁점을 가려면은 발명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물건 발명 가거나 방법으로 가더라도 종물로 한정이 있으면 의료행위 쟁점에서 빠지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효과적인 상안검 수술 방법으로 정했다. 갑이 연구 중인 눈 성형 수술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 약간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신규성 얘기하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 수술 부위가 작아 피부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회복 시간이 단축되는 현저한 효과. 이 진보성 얘기하는 겁니다. 위 사실관계 기조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1번. 성형외과 의원을 개업한 갑이 박사과정 입학 전에 시술하였던 미용을 위한 성형 방법. 이 동그라미. 이 미용행위로 가겠다는 소리지, 의료행위 아니고. 쌍꺼풀 수술이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방법은 갑의 성형외과에서 공개적 시연. 이거 동그라미. 공개적 시연이 이 시연 행위를 보고 비밀 유지 의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똑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르면 공연 실시. 시연을 했어도 통상기술자가 똑같이 따라 못한다 하면은 노하우 실시.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됐습니다. 우리 2차 시험이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출제 안 했습니다. 공연 실시 대 노하우 실시 대비. 시연이 사용행위. 저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공연 실시 대 공지는 구분할 필요 없어. 2조 3호하고 있으면 공연 실시, 2조 3호가 아니면 공지인데, 그와 같이 수술 방법이 공개되고 1년, 이거 동그라미. 이게 30조 날짜입니다. 물리적으로 제 사례제 핸드북하고 기출 실전지수에서 정답 찾기를 계속하다 보면 금방 추출이 될 겁니다. 1년 지난 뒤 수술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1번. 치료 방법이 아닌 미용 방법은 29조 신규성을 충족하니 설명한다. 만약 1년이 넘지 않았다면 30조 얘기하는 겁니다. 갑 출원 발명의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조로 들어가고, 앞에서는 공개 시연행위에 대해서 29조랑 각호지위 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정답은 신규성 충족, 그리고 출원 시에 취지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조 4만 같이 써주면 되거든요. 10점이기 때문에 제 공식에 따르면은 5점 단위 목차 공식에 따른 목차가 2개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전형적인 목차가 사실 여기 있는데 30조 쓰고 3조 상황 쓰는 겁니다. 3조 쓸 때에는 우리 1차 때 했던 것처럼 주체기간 써면 나라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답안지 볼까요? 답안지 보실 때 처음에는 정답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1번에 1번 정답. 갑의 수술 방법은 출원 전 공개 시연함으로써 쉽게 반복 실시할 있는 상태에 놓였다. 공연 실시됐다라고 친 겁니다. 노하우 실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목차. 5점당 1목차 제공식에 따른 목차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공연 실시 메인 테마로 목차 하나 적었습니다. 여기가 판단 기준 하나 잡은 거. 그리고 의 못 쳤나. 공연 실시가 메인 쟁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의도 공연 실시로 잡았습니다. 노하우 실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제 요지는 제가 만든 공식에 따라서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내용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5월 말 정도부터는 내용 암기. 다음 문제도 정답 먼저 봅니다. 갑의 수술 방법은 공연계 시연으로 공지되었다. 이 1번 문제에서 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2번 문제에서 중복해서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요약하면 됩니다. 출원시 공지의 주장 안 했어도 보통 문제가 30조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의사의 반환 공지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방금 자기가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거 의사 의한 공지라고 하는데 출원시 취지 표시하지 않았어도 3조 써는 나중에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그쪽으로. 취지 표시하지 않았어도 1년 이내 출원했기 때문에 사후에 보완 수술을 납부하면서 취지 표시 보완하면 3조 효과 받아서 신규성을 충족하실 것이다. 정답 찾고 목차 제공식에 따른 목차가 2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례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전형적인 목차가 있습니다. 그게 3조에 대해서 주체기간 서면 잡고 3조 사망 잡고 주체기간 서면은 1차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30조가 메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의의는 30조로 잡았어요. 문제 요지는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여기 30조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문제 요지 이와 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은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술한 상한검 수술 방법을 의료행위로 한정해서 인간의 치료를 위한 이거 뭐 동그라미 할 필요까지는 필요 없는데 동물 한정 아니니까 의료행위 대놓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상한검 수술 방법으로 출원했다. 갑의 출원범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29조와 32조 이게 묻는 바 문제입니다. 묻는 바 문제는 제 공식에 따를 필요 없이 묻는 바대로 목차적 문제입니다. 산업성 연관성 목차 하나, 불특허 목차 하나. 산업성 연관성 의료행위 잡는 거고 이거 우리 시험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에 32조는 난 좀 의외였었는데 이거는 지금 출제될 트렌드가 아닙니다. 32조는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묻지 않고 묶어놓고 전기 충족해서 질병 치료하고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행위가 들어가면 사회 풍속에 맞지 않아서 무조건 특허 주지 않는다. 그게 32조 공소양속에 위반된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강제로 묶어놓고 시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실제 변호사 시험이긴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32조는 그 내용이에요. 물론 29조에서 바로 잘립니다. 의료행위는. 근데 두 개를 굳이 쓰라고 하니까 29조에서는 의료행위를 잘리고 32조는 질문에서 자세한 말이 없기 때문에 2차는 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도적으로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했다면 32조 위반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2조는 오케이나 29조이란 본문 위반으로 최종적으로는 거절 결정될 것이다. 이게 정답. 목차는 묻는 바 문제. 그리고 판단 기준은 목차 안에서 메인 판례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료행위 판례,
공소양수 위반 판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 쟁점이어서 의료행위로 퉁쳐서 목차를 잡아도 되는 거고 29조와 32조를 하나로 묶는 의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면 개별적으로 목차 안에 의의 잡아도 돼요. 29조 목차 의의 하나, 32조 의의 하나. 이 방식들도 사례제 핸드북에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그 200개 외우다 보면 의의를 퉁치는 거와 개별적으로 쓰는 것도 물리적으로 체화될 겁니다. 답안지 한번 보면 정답 먼저 여기가 의료행위 정답 인간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까 잡았습니다. 무슨 질병 나오면 의료행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한정도 안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32조 정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묶어놓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함축된 내용입니다. 32조는 오케이 될 것이다. 목차 묻는 바 문제에 따라서 29조 목차와 32조 목차 각각 잡았고 의의도 각각 좀 잡았네요. 여기는 29조에서는 의료행위로 의료 잡고 메인 판례 의료행위는 특허를 주지 않겠다. 저울질 논리라고 했습니다.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미안한데 너네는 특허 주지 않겠다. 불특허 이거는 우리 1차 때 강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이 2020년인데 묶어놓고 정신충격 줘갖고 질병 치료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안 했던 부분이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신체를 필연적으로 손상하거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 이게 옛날에 묶어놓고 치료하는 거. 다음 문제유지는 정답 치면서 법률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공식화해서 가면 되고요. 다음 문제 3번. 갑이 박사과정으로 등록한 대학원은 비공개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래 심사가 교수님들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비공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여기는 공지가 아닌 겁니다. 논문 통과를 승인했다. 이에 갑은 도서관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고 갑의 논문은 분류작업을 위해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반포된 바 없다. 이게. PDF 논문 등 다른 열람 가능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에 논문을 PDF로도 학교 도서관에서 뿌리다 보니까 그거 빼라 이렇게 간 겁니다. 90년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언제 공개됐는지 시점 잡는 판례대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갑의 논문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도중 갑은 상한권 수술방법 특허에 대해서 특허 출원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논문의 공지성 출원 전에 논문이 공개가 된 건지 아닌지 이게 반포된 간행물 게재의 시점 그게 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판례에 대해서 이견은 많습니다. 제가 실제 사설을 했다고 했었죠. 사서가 바코드나 이런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비밀유지 의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입수한 당시부터 이건 공지가 맞지 않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근데 판례는 그 사람들 시점은 아니고 반포된 간행물 게재에서 반포라는 것은 공주에게 뿌려졌을 때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공주에게 뿌려진 시점 그게 서가에 진열된 시점부터 공개된다. 근데 지금 서가에 진열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공개가 안 된 거에서 신규성이 충족된다. 지금 그 앞에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똑같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추론했는데 추론 전에 A 플러스 B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던 게 공지로 있었냐 비밀로 있었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29조이랑 각호지가 있냐 없냐 문제. 우리 1차 시험에도 최근 잘 안 나올 때 됐습니다. 1번 문제는 공연 실시 대 노하우 실시 비교 문제. 교수님들 비교 좋아하신다고 했었죠. 답안지도 무조건 비교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가 반포된 간행물 게재의 공개 시점. 그러니까 반포의 시점. 그리고 전기통신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쟁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지도 뭐 특별하게 문제 만들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 항상 나오는 게 공유실시하고 반감기밖에 없습니다. 답안지 정답 먼저. 갑의 논문은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반포가 안 됐다. 따라서 반관계 조건을 만족 안 한다. 반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직 비공개다. 때문에 신규성이 있다. 배점이 5점이었으니까 제 공식에 따르면 메인 목차 하나, 학위 논문 판례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서가에 진열된 시점부터 공지라고 본다. 검토는 반포라는 사전적 정의에 충실한 해서 반포는 뿌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나 이런 작업할 때에는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포된 사정이 없어서 아니라고 본. 판례에 대해서 이견은 많지만 그냥 판례의 태도에 타당하다 치는 게 답안지용은 편해서 타당하다 쳤습니다. 문제 요지는 공식화해서 정답 찾으면서 법률 태도, 판례 태도, 실물 태도 살핀다 중에 하나. 변호사 기출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우리 시험보다 많이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쟁점이 우리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2번은 최신 개정법 문제. 이거 설문 3번 분리추론 쓰라고 한 겁니다. 분리추론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건 답안지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에 써 있던 거 이대로 외우세요. 문제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리추론 답안지 쓰는 거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이거 찍는 거는 제가 문제 읽고 정답 찾기와 목차 잡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는데 분리추론은 출제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분리추론 무조건 분할추론하고 대비하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분할추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분리추론이기 때문에 분할추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기간 범위, 나머지는 보론, 기타. 기간은 분리추론은 기각신규 반납 30일, 이걸 특허법은 소재기간이라고도 하고 분할추론은 추론 계속 중. 제가 답안지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분할추론은 특허청에서 사건이 계류 중일 때, 분리추론은 특허청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 아닐 때. 분할추론 추론 계속 중이라는 게 명수는 보존 가능기간, 거절중 만난 3개월, 특허중 만난 3개월이 전부 다 특허청의 사건이 있는 상황이고 분리추론 기각신규 끝났다는 게 심판원 넘어갔다는 상황. 그렇게도 표현을 했고 범위는 분할 분리추론 둘 다 공통점으로 신규사항 추가 금지 플러스 분리추론 더 있어요. 이건 사건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만 기재했건 뜬금없이 툭 집어넣는 거 못합니다. 원추론 거절 결정된 청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건 1차용이기 때문에 2차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신규사항 추가 금지를 위반하면 거절 이후 무효세를 다 해당하는데 원추론 거절 결정 청구 범위 내를 위반하면 거절 이후만 해당합니다. 무효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는 분리추론은 사건이 상당히 성숙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반복적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안 되고 일단 재심사도 안 되고 이게 제재 라인들 그리고 외국어 추론 임시명세서 안 됩니다. 그건 보론으로 쓰는 거. 나머지 문제는 이거 날짜가 2개 이상 나오면 그림 그립니다. 제가 실전지 에세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 처음에 보고 일자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 국가, 발명, 발명자, 일자, 행위. 이걸 행위별로 그리는 거고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이 문제는 보통 법적 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올해 기출문제. 그러면 민법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둘 간에 무슨 계약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주로 쓰는 거지.
이 문제는 보통 법적 지위 잡고 법적 지위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특허법에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당 권리자냐 무권리자냐, 아니면 특허 전용이냐 제3자냐. 행사 잡고 법적 지위 잡을 때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여기에 요약을 해요. 얘하고 그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신진산악하면서 그리는 거. 지금 문제는 이쪽 일자가 2개 이상. 이거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거절 이후 1차 때 많이 했었던 신진선악 문제였고요. 거절 이후 극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출월치 원칙에 따라서 문제되는 발명 삭제 보정 내용이었습니다. 3번은 분리출원. 답안지는 정답 먼저 보시고 목차 보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 1번 문제 신진선악 문제는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례 강의에서 고정된 목차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앞에다가 보통 54, 55조 우선권 주장 연계하거나 30조 공지의 주장 연계하기 때문에 이들 절차에 대해서 요건 효과를 먼저 쓰는 거예요. 주체기관 서면 효과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지위 잡고 발명별로 거절 이유 잡고 이 순서대로 목차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목차 초안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례진도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첨사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